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5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리플이 현재까지는 소폭 하락하면서 약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이 중간 항소 기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의 지지를 받으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고, 이 기각 결정이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하나 싶었지만 어제 오늘 이 상승력을 전혀 이어가 주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빨간색 장기 이평선 라인의 저항을 여전히 받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에서 여전히 횡보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사실 이게 또 한 가지 아쉬운 이유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때 약식 재판 판결문을 받아들이고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끝내고 지지라인을 만드나 싶었는데, 자, 8월 중순에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추가 긴축 우려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져 내렸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삼각 패턴을 완성시키고 나서 이 위를 뚫어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다 보이고 있는 차트 흐름이었습니다. 이 전에도 급등을 하기 전에도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삼각 수렴을 만들고 나서 이 호재 소식으로 이렇게 끌어올렸었기 때문에, 물론 이때는 승소와 다름없는 판결문이 나오면서 이 기술적 분석으로 인한 상승력보다 더 크게 상승한 면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중간 항소가 이제 기각됐고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는 게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이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재료로 이전에 한번 이미 그 기대감과 상승력이 반영됐던 재료로 이 똑같은 위치까지 올라가긴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이 조정을 마치고 나서 지지를 만들려던 위치, 이 800원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가줄 수 있었다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삼각 수렴 이후에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었던 단가도 890원에서 900원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플은 이런 호재 소식이 나와줬음에도, 그리고 딱히 이렇다 할 악재 소식이 없음에도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거시적인 이슈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거시적인 경제 이슈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금리 이슈 살펴볼 거고요. 이후에는 그래도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비트코인 ETF 소식까지, 현물 ETF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장 좁혀서 리플의 기업 공개, 이 IPO 이슈도 말씀드릴 건데, 자, 이 두 가지는 직접적으로 대형 기업들의 자금이 들어오냐 마냐, 유입될 수 있냐 없느냐, 이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 유입이 달려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적으로 이 시세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카톡방 링크도 제가 남겨놨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런 정보와 뉴스들 외에도 더 많은 정보들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고, 현재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코인의 평균 단가와 또 비중 조절까지 보면서 어떻게 투자하고 계신지 포트폴리오 구성 보고 현재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전략과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거시적인 이슈들 살펴보기 전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주요 경제 지표도 하나만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전일 미장에 영향을 줬고 코인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고용시장, 노동시장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화요일 날 먼저 구인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면 이 8월 구인 건수가 960만 개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 전달보다, 그리고 시장의 이번 달 예측치보다도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 공개됐던 이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를 보시면요, 전월 대비 8만 9천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 이건 시장의 예측치였던 15만 3천 건보다도 훨씬 밑도는 수치였고, 이 전달 증가폭이었던 18만 개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수치가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2021년도 9월 이후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이 노동시장, 고용시장에 둔화하고 있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발표된 두 가지의 지표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투자자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게 예측치를 상회해도 지금 시장은 해석하는 사람마다 이게 연준이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연준이 과열됐다라고 판단할지 견고하다라고 판단할지 생각이 다 다른 상황인데 이 지표들도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리키면서 혼란을 야기했고 그만큼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해도 이걸 연준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따라서 투자 방향성은 또 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심리에는 더욱더 불안감이 커졌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다라는 건 자금이 추가 유입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보합세로, 약보합세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가 이 고용시장의 둔화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일 미장에서 주요 3대 지수는 모두 오랜만에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예측치처럼 16만 3천 건 정도로 전달보다 낮아진 수치가 발표가 된다라면은 이게 다시 한번 반등 재료가 돼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반대로 나올 경우에는 또다시 이게 국채 금리를 자극하면서 안 그래도 요즘 장기 채권 금리가 5%를 육박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장기화되고 미국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더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서 이 금리 이슈까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 특히나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9월에 FOMC 정례회의가 있은 이후에 이때 함께 공개됐던 게 바로 이 점도표죠. 점도표라는 건 연준의 18명 위원들이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 한 해를 마감하는 최종 금리가 어디가 적절한지 본인의 생각을 이 점으로 그 위치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합산한 걸 우리가 중간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 9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연내에 한 번 추가 인상, 25bp를 추가 인상해야지 이 중간값이 맞춰지는 상황이 나온 겁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최근에 국제 유가도 많이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이런 지수들이 이번 달에 발표될 때 생각보다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런 지표들을 참고해서 연준에서도 통화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11월 달 회의에서 추가 인상이 나오면서 이 긴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코인 시장의 투자가 그 자금이 주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미국의 장기 국채, 이게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죠. 그리고 여기에 반대급부로 있는 게 위험 자산이고 여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가상화폐, 우리 코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두 가지는 반대로 역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건 코인 시장에는 조금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국채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게 당연히 미 연준에서 정하는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11월 달 회의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지금까지 시장은 또 한 번 동결할 거란 예상이 더 크게 점쳐지고 있지만 오히려 더 긍정적일 수 있는 건 25bp를 인상하고 나서 이 결정이 발표되고 나서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이제 연내 추가 인상은 없으며 긴축 사이클이 종료됐다라는 이런 뉘앙스 발언이 나와준다라면은 이렇게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9월 달과는 정반대로 이때는 동결했지만 기자회견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매파적 동결이 나왔는데 이 반대로 인상했지만 이후에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와준다라면 시장은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이 이후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한 가지 또 안타까운 소식은 미국 사상 최초로 하원 의장 해임안이 가결되면서 이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의장직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셧다운 리스크가 더 커졌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셧다운이라는 건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 미국이
업무가 마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이 새로운 회계연도의 시작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전날 9월 30일에는 새로운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안이 상하원을 통과해서 대통령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29일까지 하원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는데 가까스로 드라마틱하게 마지막 날 이 메카시 하원 의장이 제시한 임시 예산안이 하원과 상원 그리고 대통령 승인까지 하루 만에 통과가 되면서 이게 임시 예산안이었기 때문에 45일이라는 시간을 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1월 17일 날까지 정식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셧다운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데 여기서 이 메카시 하원 의장도 공화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해임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도 공화당이라는 거죠. 이 사람 공화당 강경파였는데 사실 내년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사람도 공화당이죠. 그래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들은 사실상 이 셧다운을 노리고 있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현 바이든 정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셧다운이 나오고 상황이 좀 안 좋아져야지 다음 대선에서 본인의 승률, 공화당이 다시 한번 여당을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화당 의원인 메카시 하원 의장이 임시 예산안을 통과했다라는 거에 내부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1월 17일까지 정식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셧다운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거고요. 셧다운이 되면서 정부의 업무가 마비돼 버리면 당연히 주요 경제 지표 발표들도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요 경제 지표들을 연준에서 보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장의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한 지금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당파 싸움이라고 하지만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당장 글로벌 경제에 그리고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긍정적인 소식들도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신청이 되겠죠. 그래서 제목에는 미 운용사들이 곧 승인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업데이트해 드리자면요.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이 신청 건들은 전부 그 심사 결과가 내년으로 연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신청했던 게 돈나무언니의 아크인베스트였죠. 이게 연기돼서 내년 1월로 그 심사 결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으로 코인 시장에 엄청난 훈풍, 그 반등을 만들어냈던 건 바로 블랙록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블랙록이라는 기업이 미국 뉴욕 월가에서도 가장 큰 거물급 기업이고 운영하고 있는 자산도 9조 달러가 넘는다는 이 업계에서 넘버원인 기업이죠. 그리고 추가로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현 정부, 이 민주당 정부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 게리 갠슬러라는 인물도 마찬가지로 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에서 임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임명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민주당 강경파들의 눈치를 봐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록을 시작으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현재까지 일단 기한은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3월까지 연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기한 끝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인베스트의 심사 기한이 1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블랙록을 가장 먼저 승인해줄 공산이 크기 때문에 블랙록도 1월에 함께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코인 시장에 기업들의 자금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ETF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코인을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는 가장 큰 시장의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당연히 중간항소 기각이 나왔기 때문에 정식 재판으로 내년 4월에 회부되게 됐고 배심원 판결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수순은 IPO가 될 거라는 얘기 제가 전부터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 IPO라는 건 기업 공개죠. 그리고 이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이 대규모 투자 기업들의 투자 자금이 또 한번 유입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XRP 시세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재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4월에 리플은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 월가에 대규모 투자 기업들이 전부 참석하면서 리플은 이미 이때부터 IPO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당시 함께 말씀드렸던 게 이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자금을 투자하려면 당연히 리플이 먼저 이 소송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게 선결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가 약식재판에서 승소와 다름없는 판결문을 받아들였고 중간 항소까지 이제 기각이 되면서 정식 재판으로 배심원 판결로 내년 4월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배심원 판결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 배심원들이 SEC 측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 투자자 입장인 사람들이 거의 100%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돼서 배심원 판결을 거치게 되면 리플의 우호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년 4월에는 또 한 가지 이슈, 비트코인 반감기가 또 예정되어 있죠.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건 비트코인의 생산량이 말 그대로 반으로 줄게 되면서 그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시장 전체가 상승장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이게 이 사이클이 이제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살펴본 이 금리 이슈만 이전에 조금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정말 크게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의 평균 단가를 낮춰놓는 작업이 필요하겠고요. 그러면서 보유 물량을 늘려놔야지 이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그 수익률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톡방에서 제가 현재 여러분들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고 이 비중 조절하는 전략을 통해서 이런 작업 미리 진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고 직접 판단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방을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금전 요구 없이 전부 무료로 이런 부분 도와드리면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 확인하셔서 미리 저와 함께 이런 사전 작업 잘 해놓으셔서 수익률 크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